어두운 방 안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리고 있었다. 신초 전쯤 꺼낸 듯한 휴대폰이 침대 옆 협탁 위에서 미세하게 빛났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빛은 유난히 날카로웠고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신호처럼 깜빡였다. 정혜부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고요한 숨소리가 벽에 닿아 멈추는 새벽 2시, 그는 털옷 위로 카디건을 하나 더 걸쳤다. 창문을 향해 놓인 작은 나무의자 위에 천천히 앉았다.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옆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 오늘도 거기 있는 거 맞지요? 대답은 없었다. 오직 창밖에서 똑같은 자리만 비추는 가로등 불빛과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돌아왔다. 해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단순한 검은색 기기 하나가 그에게는 어느새 사람 하나만큼 소중한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메모 시작. 오늘 날짜 2025년 3월 22일. 비가 와요. 그쪽도 비 오겠죠. 당신은 항상 봄비 오면 두통 온다 그랬는데 지금도 아픈가요? 그는 짧은 침묵 뒤에 다시 입을 열었다. 민영이는 오늘도 늦게 들어왔어. 손녀 유진이 그 녀석은 아직도 휴대폰만 붙들고 있더이다. 아, 근데 그게 말이요. 나도 요즘 그걸 자주 봐요. 기계한테 말 걸면 참말로 알아듣더이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허공을 바라보는 눈은 말이 없었지만 손끝은 익숙하게 녹음 중지를 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방문이 조금 삐걱이며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 하나가 문틈을 열고 다가왔다. 손녀 유진이었다. 졸린 얼굴로 속삭이듯 물었다. 할아버지 누구랑 얘기해요? 해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태어난 듯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요. 누군데요? 너희 할매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 말에 유진은 흠칫했다. 이미 7해 전 영숙은 세상을 떠났다. 방 안 어딜 봐도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다. 그것도 꼭 새벽 같은 시간에만. 할아버지 휴대폰에다 얘기하신 거예요? 해부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휴대폰을 뒤로 감췄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말했다. 거기 아직 있는 거 같거든. 그 사람 말야.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해부는 한참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세상에 홀로 남은 목소리처럼 낡은 의자 위에 남아있는 기척을 붙잡으려는 듯. 이튿날 오후 유진은 엄마 민영의 부탁으로 할아버지 휴대폰을 만지던 중 알림 하나를 확인했다. 저장 공간 부족. 음성 메모 저장 실패. 무심코 파일 수를 눌러보았다. 저장된 음성 메모 427개.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봐도 숫자는 그대로였다. 파일 하나를 눌러 재생해 보았다. 이건 시험이요. 이거 잘 되나 봐야지. 들리나 이거. 그 다음 파일. 오늘은 유진이 우동을 2그릇이나 먹었어. 내가 그만두라 했는데 웃으면서 그러더이다.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면 4그릇도 먹겠어요. 라더군. 참 귀여운 녀석이요. 파일은 쉼없이 이어졌다. 날짜가 지나면서 문장도 길어졌고 말투가 바뀌었다. 처음엔 일기 같던 내용이 점점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변해갔다. 민영이 요새 얼굴이 자꾸 안 좋아요.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지친 것 같소. 그애 사실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았을 텐데. 유진은 이어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말로 하지 못했던 말들, 감춰둔 마음들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가족 누구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휴대폰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 밤 유진은 조용히 할아버지 방 앞에 섰다.
방문 너머 들리지 않을 듯한 낮은 목소리가 또 한 번 울리고 있었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건 꼭 기억해다오. 그거 하나만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한 사람을 향한 것 같았고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말 같기도 했다. 그 순간 유진은 알게 되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그리움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걸. 정혜부는 병원 복도 끝자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손을 포갠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멀쩡한 듯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숨겨둔 고요가 진동처럼 느껴졌다. 딸 민영은 진료실 문 앞에서 의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고개를 숙인 채 해분 쪽으로 걸어왔다. 아버지 가시죠. 끝났어요. 해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담담했다. 되려 딸이 더 떨고 있었다. 이게 그냥 나이 탓은 아니라네요. 선생님 말씀이 초기에 조심하면 좀 늦출 수는 있다는데. 민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그 말은 둘 사이에 오래 남았다. 해부는 딸을 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뒷짐을 진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치매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게가 달라졌다. 병명 하나가 모든 걸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민영은 그 사실이 두려웠다. 어릴 적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아버지의 어깨만 믿고 견뎠는데 이제 그 어깨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영은 식탁 옆자리에 앉은 해분에게 휴대폰을 밀어주었다. 아버지, 이거 음성 메모 앱이에요. 여기에 대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길 잊어버리셨다거나 어디 가셨다거나 메모 남기고 싶을 때 쓰세요. 해부는 작게 코웃음을 쳤다. 기계한테 뭘 말하라는 거냐는 표정이었다. 말만 하면 알아듣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말로 남겨두시면 돼요. 이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민영은 무표정한 아버지 앞에서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애쓰는 쪽보다 애써 외면하는 쪽에게 더 아렸다. 그날 밤 해부는 방 안에서 혼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첫 녹음을 시도했다. 이거 되는 건가? 그냥 말하면 되나? 오늘은 된장 샀다. 가게 아주머니가 좀 깎아줬다. 냉장고에 넣었다. 목소리는 작고 어색했지만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니 자신의 말이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 기묘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싶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르륵 올라왔다. 사람한테 말 못할 이야기를 기계에겐 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민영은 부엌에서 휴대폰으로 토스트를 굽는 유진을 보며 말했다. 유진아, 할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길을 2번이나 헷갈리셨어. 오늘도 버스 노선 헷갈려서 30분이나 걸었대. 괜찮아요. 할아버지 요즘 되게 열심히 메모하시던데요. 엄청 조용히 근데 진지하게요. 오히려 저보다 휴대폰 잘 쓰실지도 몰라요. 민영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 말이 안심이 되면서도 어딘지 낯설게 들렸다. 어릴 적 단 한 번도 기계에 관심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니. 며칠 후 민영은 아버지 방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심스레 열었다. 잠든 줄 알았던 해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오늘은 딸이 이상하게 굴었다. 뭔가 감춘 것처럼 보였어. 근데 괜찮소. 걔가 날 걱정하는 거라는 거 나도 안다오. 그게 고마워서 괜히 모른 척하는 거요. 민영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멈춰선 채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아직도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더 슬펐다.
그날 밤 민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대고 말을 남겼다. 방법은 서툴렀지만 따라해 보았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가 나중에 저도 못 알아보게 될까 봐요. 근데 티 안 내고 싶었어요. 저 괜찮은 척하는 거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녹음을 듣고 그녀는 그대로 저장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고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말들이 휴대폰이라는 낯선 통로로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그 연결이 얇은 실 같았지만 끊기지 않게 잡아두고 싶은 마음만은 분명했다. 정혜부는 요 며칠 사이로 목소리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솔직하게 쏟아질 수 있는 일이었나 싶을 만큼 그는 이제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처음에는 잊지 않기 위해 시작했던 메모였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기 위한 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은 누군가에게 닿길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은 유진이가 국어 수행평가를 준비한댔어. 자기 목소리로 시를 낭송해야 한다더군. 그러면서 내 목소리는 오래돼서 좋다고 하대요. 참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쿡쿡하오. 내가 남겨두면 얘가 오래오래 듣고 웃을까 싶소. 해부는 녹음을 멈췄다가 다시 눌렀다.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감각이 점점 더 익숙해졌다. 손끝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마음이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된장찌개요. 오늘도 끓였는데 딸이 맛이 이상하댑디다. 당신 있을 때는 맛이 좋다더니 없으니 뭐가 빠졌답니다. 난 그냥 아무 말 안 했어. 그 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짐작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아무에게도 직접 표현하지 않던 따뜻한 감정이 그 기계 속에선 마음껏 흐르고 있었다. 마치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가 거기인 것처럼 해부는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이어갔다. 그날 저녁 민영은 퇴근 후 식탁에 앉아 해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유진이 말로는 요즘 메모 자주 하신다던데 뭐라고 남기세요? 아무거나. 뭐 봤다, 뭐 먹었다, 그런 거지. 민영은 더 묻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유진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 속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할아버지를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것도. 며칠 후 유진은 친구와의 약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녹음해 볼까요? 저도 누군가한테 해보고 싶어요. 그냥 말로만 남기는 그런 거. 해부는 처음으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도? 네. 시 수행평가 준비하는 거요. 목소리로 남기는 거래요. 근데 그냥 시 말고 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래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 유진은 그날 밤 스마트폰 앞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만의 음성 파일을 남겼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 내듯 천천히 또박또박. 오늘은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다. 사실 좀 짰지만 엄마는 맛있다고 했다. 나는 그냥 웃었다. 할아버지가 이 집의 진짜 주인 같아서 좋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목소리를 기억할 거다. 그 파일은 따로 저장되지 않았다. 유진은 녹음을 끝낸 뒤 바로 지웠다. 하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진짜로 나중에 제 이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대신 목소리만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요. 해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이 되자 또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유진이가 그러더군요.
자기 이름 잊어도 된대요. 대신 목소리만은 기억해달라 했어. 그게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그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한참 뒤 중얼거리듯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내가 뭘 잊어도 너인 날 잊지 마라. 내 목소리 안에 너희를 담아두었으니까. 그렇게 정혜분의 말들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니었다. 들려지길 바라는 기록이자 남겨지고 싶은 존재의 흔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방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이쳤다. 바닥에 길게 들이운 빗줄기 위로 해부는 소리 없이 앉아 있었다. 손에는 김이 살짝 오른 보리차잔, 그 앞 식탁에는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글씨는 민영의 필체였다. 요양보호사 상담 목록, 주간 프로그램 일정, 입소 신청 서류 안내까지 또박또박 적힌 안내문이었다. 해부는 그 종이를 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천천히 보리차를 마시고 다시 가만히 내려놓았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러나 그 눈빛엔 어떤 억눌린 감정이 조용히 일렁였다. 민영은 그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기. 요새 좀 자주 까먹으시고 길도 자꾸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며칠만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절대 오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태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해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영은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은 답변 이상으로 단호했고 동시에 낯설었다. 결국 민영은 말을 바꾸었다. 그냥 한번 가보기만 하자고, 함께 가서 분위기만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움직임엔 망설임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해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전등은 켜지 않았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유진이 살금살금 방문 앞을 지나다 그 안에서 들리는 작은 울음을 들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처럼 중얼이는 소리만 들렸다. 안 간다. 나 그딴 데 안 간다. 이 집이 내 마지막 집인데 내가 여기서 늙고 여기서 사라져야지. 그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항상 담담하던 해분의 말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가늘고 외로운지 처음 알 것 같았다. 며칠 뒤 해부는 버스 정류장에서 민영과 함께 병원 진료를 기다리다 길을 잃었다. 민영이 잠시 눈을 돌린 사이 그는 다른 쪽 골목으로 걸어가 버렸다. 병원 앞 큰 길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를 찾기 위해 민영은 1시간 넘게 거리를 뛰어다녔다. 경찰에 신고하고 근처 CCTV를 뒤지며 온 동네를 돌고 또 돌았다. 결국 공원 벤치에서 그를 발견했을 땐 그는 다소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입술은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 당신은 알겠어? 내가 이쪽으로 왜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는 휴대폰에 녹음을 남기고 있었다. 민영이 그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말없이 손을 잡았다. 해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 아직 안 갔어. 다 잊은 것도 아니요. 근데 조금씩 무서워지고 있어. 민영은 울음을 삼켰다.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저렸다. 평생 굳세기만 하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약해진 순간을 그녀는 처음 목격한 셈이었다. 그날 밤 민영은 혼자 부엌에 앉아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문득 유진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엄마, 할아버지 요양원 안 보내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엄마 혼자서 감당이 안 될까봐 그래. 우리 같이 해요. 나도 도울게요.
할아버지 우리랑 있으면 행복하대요. 그 말 저 들었어요. 민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다. 가능하면 집에서. 목소리가 닿는 곳에서. 그녀도 이제 알게 되었다. 잊는다는 건 병이 아니라 시간의 일이고 남아있는 건 말의 기록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다는 걸. 유진은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스피커 모드를 켠 채 녹음 버튼을 눌렀다. 조심스레 이어폰을 꽂은 엄마 민영은 눈을 감고 이어폰 반대쪽을 손으로 감쌌다. 작은 기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정혜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낮고 때때로 숨을 머금듯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유진이 오늘은 책을 읽었어. 제목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참 잘 읽더군요. 내 목소리랑 닮았단 말을 하대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뭉클하오. 내가 그 아이한테 뭘 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녹음은 50가지가 넘는 파일 중 하나였다. 날짜는 일주일 전. 민영은 조심스레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아이콘을 터치하자마자 또 다른 날의 해분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민영이 참 피곤해 보였어. 나한테는 괜찮다 하지만 얼굴이 다 말하더군요.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젠 잘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말이라도 남기어. 나 너 안쓰럽고 미안하고 또 고맙소. 그 세 개가 같이 도는 중이여. 민영의 어깨가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문이 조용히 열리듯 참아두었던 감정이 스르륵 밀려 나왔다. 평생 단단한 벽처럼 버티던 아버지, 말보다 행동으로 살았던 그가 이렇게나 많은 말을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아버지의 말이 짧았던 건 차가워서가 아니라 아프지 않게 하려고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엄마, 이거 계속 듣다 보면 진짜로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기분 들어요. 그래서 나 요즘 말해요. 혼자일 때. 너도? 응. 할아버지 흉내내면서. 민영은 웃었다. 짧고 어색하게 터진 웃음이었지만 유진의 얼굴을 보며 자연스레 이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계획을 세웠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서로에게 음성 메모를 남기기로. 누군가가 부재하는 시간을 말로 이어가기 위한 작은 다짐이었다. 며칠 뒤 정혜분의 스마트폰에 새로운 녹음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국어 시간에 발표했어요. 떨렸는데 할아버지가 내 목소리 좋다고 했던 거 기억나서 용기 났어요. 발표 끝나고 친구가 묻더라고요. 너한텐 어떤 목소리가 제일 좋아? 그래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그 파일을 듣고 있던 해부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휴대폰을 가슴께로 당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무려 5개의 메모를 남겼다. 첫 번째는 유진에게, 두 번째는 민영에게, 세 번째는 사별한 아내에게, 그리고 나머지 둘은 자신에게였다. 해부나 잘하고 있다. 아직 잊지 않았고 아직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혼잣말 아니고 살아있다는 증거다. 녹음 파일은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였지만 이젠 말 그대로 가족의 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누구는 손글씨로 마음을 남기고 누구는 사진으로 추억을 남긴다면 정혜부는 자신의 삶을 목소리로 새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영은 출근 전에 해분의 방에 들렀다. 아직 잠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는 창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민영이 살짝 문을 열자 그는 손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제 유진이한테서 메모 왔어. 그거 들었더니 그냥 살아야겠단 생각이 들더이다. 민영은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걸어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밝음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해부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오늘은 민영이 내 옆에 앉았소. 별말 안 해도 괜찮소. 그냥 이 시간이 좋소. 말이 없어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더 부드럽게 방 안을 감쌌다. 사라질 수도 있었던 하루가 그렇게 한 줄기 목소리로 오래 남았다. 봄이 절정으로 흐르던 어느 토요일 아침, 유진은 자그마한 박스를 들고 할아버지 방 문을 두드렸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해부는 탁상 위에 올려둔 안경을 쓰며 물었다. 뭐냐, 그건? 유진은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다. 안에는 색색의 스티커와 작은 노트, 그리고 손바닥만 한 미니 스피커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거요, 할아버지랑 나랑 주고받는 말 편지함이에요. 엄마랑 셋이서 하기로 했어요. 매일 서로에게 짧게 말 한 줄씩 녹음해서 남기는 거예요. 말로 쓰는 편지요. 해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편지냐는 말투였다. 그러나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스티커로 노트 앞표지를 꾸미며 설명을 이어갔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밥 먹기 전 부엌에서, 혹은 잠들기 직전 조용한 방 안에서 단 10초만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남기자는 약속이었다. 민영은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하루는 해분의 방에 메모장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아버지, 아까 그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제 입맛엔 딱이던데요. 어릴 땐 몰랐는데 참 정든 맛이에요. 그 메모를 들은 해부는 아무 대꾸 없이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영은 아버지 방 문 앞에 남겨진 노트를 발견했다. 거기엔 정갈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엄마한텐 된장보다 고추장이 어울린다고 했더니 한 달을 말 안 했었지. 그래도 그 사람 끓인 찌개보단 내가 낫지 않냐? 그 말에 민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유머에 소리내 웃었다. 평소엔 말 없던 사람의 농담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리운 건 줄 미처 몰랐다. 그녀는 그 노트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었다. 그 문장은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을 묘하게 붙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 안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진은 아침마다 거실에 스피커를 켜놓고 전날 녹음된 말벗 메모를 재생했다. 민영은 요리를 하며 중얼거리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고 해부는 빨래를 개며 딸과 손녀의 웃음 섞인 메모를 다시 듣곤 했다. 가족은 어느샌가 서로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대화가 줄어들던 시간에 목소리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누구도 말하자고 먼저 나서지 않았지만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걸 이제는 모두 알고 있었다. 하루는 해분이 말없이 유진에게 작은 파일 하나를 전송했다. 제목은 유진아. 유진은 그것을 열어 듣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파일 안에 담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깊었다. 유진아. 내 목소리 좋다 그랬지? 사실 그 말 듣고 괜히 자꾸 녹음하는 거다. 내가 너한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 나중에 내가 기억 잃더라도 넌 나를 기억해 줄 거잖니? 그래서 난 겁나지 않아. 유진은 파일을 가만히 재생했다. 반복해서 몇 번이나. 그러고는 답장을 보냈다. 제목은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다. 할아버지, 전 언제나 기억할 거예요. 나도 목소리 남길 거예요. 나중에 제 손자 생기면 그 아이한테도 들려줄게요.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목소리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날 저녁 민영도 작은 메모를 남겼다. 수십 년 동안 말로 못한 말을 처음으로 꺼내며 조용히 녹음을 눌렀다. 아버지, 전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닮았어요. 무뚝뚝하고 잘 웃지도 않고 감정 숨기고. 그게 싫었는데 요즘엔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부는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고 그 소리를 들었다. 오래 듣고 또 듣고 그 위에 덧붙이듯 녹음을 시작했다. 말을 못할 땐 들으면서도 외로웠어. 근데 이젠 들으면서 웃게 돼요. 그게 다르더이다. 말벗이 생긴 거 같소. 그게 이렇게 좋은 건 줄 여든 넘어 알았어. 그의 눈가가 희미하게 젖었다. 이제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고 목소리는 마음보다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봄비가 그친 이튿날 오후 해부는 평소처럼 혼자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와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얇은 조끼 주머니에는 접어 넣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딸 민영이 써준 장보기 메모였다. 된장, 두부, 시금치, 그리고 우유 2통. 그는 메모를 몇 번이고 접었다 펴며 두부는 부드러운 걸로 시금치는 어린 잎으로 골라야 한다고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골목을 3번 돌고 나서부터 그의 발걸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익숙하던 슈퍼는 사라지고 골목은 좁아졌고 어느 순간 그는 멈춰 섰다. 처음 보는 벽화 앞, 폐쇄된 문구점, 퇴색한 가로등. 이 길이 아닌 건 확실했지만 어디가 맞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해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몇 초간 머뭇거리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어이 당신.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장을 보러 나왔는데 자꾸 돌다 보니 이 골목에 와 있어. 당신 같으면 어찌하겠어? 예전엔 당신이 앞장섰는데 지금은 나 혼자 길을 잃었네요. 그는 녹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았다. 인도 가장자리에 놓인 낮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로 입을 열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고 때때로 끊겼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듯했지만 그에겐 그것이 유일한 구조 요청이었다. 한편 민영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유진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고 얼어붙었다. 엄마, 할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 2시간 넘었어. 집으로 달려온 민영은 해분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지만 신호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유진은 근처 슈퍼와 병원을 뛰어다녔다. 이웃들에게도 물었지만 누구도 해분을 보지 못했다 했다.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온 목소리의 기억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2사람을 삼켜버렸다. 3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물 무렵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시민이 발견했고 신고해준 덕분에 무사히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2사람은 단숨에 달려갔다. 벤치에 앉아있는 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고요한 얼굴이었다. 민영이 울먹이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왜 휴대폰은 꺼져 있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해부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물기 없이 마른 상태였다. 나 당신 목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잘 안 되더군. 녹음은 되는데 다시 들을 줄을 몰랐어.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누가 좀 날 찾아줬으면 해서요. 그 말에 민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버지의 손에 휴대폰을 다시 쥐어주며 말했다. 아버지, 다음부턴 그냥 저한테 말해요. 돌아오는 길 모르겠다고 무섭다고 그냥 말만 해요. 저 여기 있으니까요. 그날 밤 해부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녹음을 켰다.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낮았고 말끝은 조심스러웠다. 민영아, 미안하다. 내가 자꾸 작아져 가는 것 같소. 너한텐 여전히 든든한 아버지고 싶었는데 이제는 길도 못 찾는 노인이 되어 가는구나. 그래도 말이요. 오늘 널 보니까 나 아직 살아있단 생각이 들었어. 누가 날 기다리는 삶, 그게 참 고맙더이다. 그가 녹음을 끝내자마자
방문 틈 사이로 살짝 열린 문 너머에서 유진이 얼굴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물 마실래요? 그래, 한 잔 줘라. 유진이 물을 가져오자 해부는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레 물었다. 너 말이야. 나중에 내 이름 잊어도 섭섭해하지 않을 거냐?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다. 그럴 리가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기억해 줄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듣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못 잊게요. 해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이번엔 누르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그 따뜻한 감촉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 해분의 말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단어를 읽는 속도는 빨라졌고 어떤 날은 녹음 시작 버튼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맸다. 그러나 그의 손엔 여전히 휴대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엔 그의 시간이, 기억이, 사랑이 남아 있었다. 가을빛이 든 거실 창가에 해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반쯤 감긴 눈은 햇살을 따라 흔들렸고 손에는 언제나처럼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가락은 익숙한 자리를 더듬었다. 화면을 누르려다 멈추고 다시 꾹 누르고 또다시 지문이 인식되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 민영은 다가가 휴대폰을 켜주며 작게 웃었다. 아버지, 이제 이건 제가 대신 눌러드릴게요. 말은 아버지가 하시고요. 해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듬더듬 말을 찾는 표정에는 익숙한 어휘 몇 개가 빠져 있었지만 그가 전하고 싶은 감정만큼은 여전히 분명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유진이 발표하는 날이라 했어. 뭐라더라. 목소리 음성 남긴다 그랬는데.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 목소리도 거기 나간다 하더이다. 그것 참말로 신기하오. 민영은 웃음을 삼켰다. 해분의 기억은 날마다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예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학교 강당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단상 앞에 선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고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는 익숙한 목소리, 정혜분의 말이었다. 혹시라도 나 잊어도 괜찮다. 대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만은 기억해다오. 순간 강당 안이 고요해졌다. 친구들의 눈이 커졌고 선생님의 숨소리도 멈췄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또렷하게 말했다. 이건 저희 할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지금은 말수가 줄었고 어떤 날은 제 이름도 헷갈리세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번 새로 알게 되니까요. 말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요. 그게 목소리의 힘이에요. 그날 이후 유진의 발표 영상은 교내에서 화제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걸 보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말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누군가의 진심을 담고 있다면 그 흔적은 오래도록 머무른다는 걸 많은 이들이 깨달았다. 해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어떤 날은 식사도 잊고 잠에서 깨서도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졌다. 하지만 그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단 하나는 여전히 휴대폰이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쌓인 482개의 메모가 있었다. 일상도, 감정도, 사랑도, 한 사람의 전 생애가 담긴 작은 목소리들이었다. 민영은 어느 날 그 모든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하나의 폴더에 정리했다. 해분의 말벗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날짜별로 정렬했다. 그리고 USB 하나에 담아 유진에게 건넸다. 이건 내 할아버지야. 글로 쓰인 게 아니라 말로 남은 사람이야. 유진은 받아든 USB를 품에 안았다. 밤마다 그중 하나씩 들어보았다.
그중 어떤 건 짧은 인사였고 어떤 건 긴 회한이었고 또 어떤 건 소소한 농담이 섞인 웃음이었다. 겨울이 가까워지던 날 해부는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젠 더는 혼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료진의 권유였다. 민영은 수십 번 망설였지만 해부는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마지막 메모는 입원 전날 밤 남겨졌다. 그날 해부는 오래도록 창밖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왔어. 기억이 흩어져도 나는 나라는 거 알겠어. 당신이 남긴 말 덕에 내가 살아있었고 내가 남긴 말 덕에 누군가는 또 살아갈 거요.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 녹음이 끝났을 때 유진은 할아버지 방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살짝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내일도 저희한테 말해줘요. 병원에서도요. 우리 귀엔 언제든 들릴 수 있어요. 해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편안했다. 손엔 여전히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가 가장 오래 잡았던 가장 많은 것을 남긴 손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말은 사라질 수 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긴 목소리는 누군가의 하루에 다시 새겨진다. 그것이 정혜분이 남긴 가장 진한 유산이었다.